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 요즘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피서지는 바다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안전 사각지대 속에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 항포구가 소위 다이빙 명소로 회자되면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문제는 안전시설도 명확한 규정도 없어 사고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항포구에서의 다이빙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제도적 또는 사회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는 건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홍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노병주 제주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그리고 이 분야를 집중 취재한 김용원 기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용원 기자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을 테니 왜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을 놔두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항포구로 몰리고 있는 겁니까? 예, 살펴보니까 답은 간단한데요. 해수욕장보다 포구에서 하는 물놀이가 재미있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욕장은 이용객이 급증한 데다 통제구역도 일정 부분 가면 통제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의 어떤 지시를 받아야 되고, 물놀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 MZ들 그리고 물놀이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해수욕장이 달갑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색 있는 물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프리다이빙, 이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이 프리다이빙을 할 수 있고 스노클링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런 수상 레저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가 항포구가 되는 거고, 이 항포구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고 통제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놀이를 하다가 또 SNS에 이거를 올리면 또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거든요. 그런 SNS의 입소문을 타서 이 항포구가 굉장히 이제 여름철 제주의 물놀이 장소로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홍식 의원께서는 좀 수산 분야 공직에 오래도 계셨고 현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항포구는 말 그대로 이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들이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을 텐데 사람들이나 물놀이 장소로는 어떻습니까? 네, 방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항포구는 우리 선박의 안전정박, 그리고 계류, 항내에서의 원활한 입출항, 그리고 이제 조업 준비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 공간으로서의 그 방파제, 그리고 그 주변 아래의 경우는 잦은 그 기상악화로 인해 가지고 방파제를 떠받치는 큰 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고, 또 그 일명 산발이라고 하는 그 파제제의 일부가 일단 떨어져 나가서 굉장히 이제 그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선이 입출항 시에도 굉장히 조심해서 그 입출항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곳에서의 그 다이빙이라든가 이런 놀이공간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엊그제 좀 관련 뉴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실제 배들이 오가는 그 시간에 그 같은 동시간대에 다이빙하는 모습이 포착되곤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 항포구에는 낮에는 그 여름철 이제 유어선, 그 다음에 이제 채낚기라고 해서 낚시를 가는 어선들이 이제 자주 이제 입출항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초저녁과 이제 야간에는 이제 한치, 오징어 낚시, 그리고 갈치 채낚기 낚시를 해서 이렇게 출입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기에 입출항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이빙을 하는 그런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청소년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적기에 이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어민들과의 잦은 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제도적인 좀 개선도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항포구에서 다이빙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집중 취재를 하셨는데 좀 취재한 내용들 좀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항포구는 높이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그냥 백사장을 그렇죠. 거닐면서 물놀이 하면 되는 곳인데 항포구는 일단 뛰어내려야 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항포구는 보면은 수면에서부터 몇 미터 이상 올라간 높이에서부터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바닷속을 봐야 되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바다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바닷속 상황을 이제 높이에 있는 항포구에서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 안에 구조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바닷속에 폐허구들이 있을 수 있고 안반이 뒤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시각각 수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물놀이객들은 인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또 이거를 휴가철에 오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다이빙 사고가 얼마나 이제 좀 위험한지 입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사고가 있었던 포구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실제 수심을 재봤는데요. 한 2m 20 정도 센티미터 정도 되던 수심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이게 한 10cm 정도로 10cm까지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2m가 2시간 만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이 한 번에 빠져들고 한 번에 나가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배도 정보가 돼 있었는데 배도 금세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같이 조류가 굉장히 좀 밀물과 썰물이 빠져나가고 드나드는 그 상황에서 물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났던 그 다이빙 사고가 났던 바다의 수심을 이제 뭐 의료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대략 한 1.4에서 1.5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키보다 낮은 바다에서 이 위험성을 모르고 물속에 뛰어드는 이제 이런 다이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촬영 당시에도 저희가 실제로 수심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1.5m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3, 4m 되는 높이에서 계속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행히 무사하면 정말 다행인데 혹시 모를 수 있어서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포구는 굉장히 위험하고 안전에 취약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포구는 일단은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 요원이 없고 별도의 어떤 예방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기네 병원에 들어왔던 환자들 중에 이분은 다이빙을 해서 사지가 일단 마비가 됐습니다. 목뼈 경추 손상이 있어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을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안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도 늦어지고 구조도 늦어지고 신고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늦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바다에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산소증이 와서 뇌 손상으로 인한 이제 연구 장애 그리고 그분이 후유증으로 결국 숨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까지 치명적인 결과까지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이 항포구고 안전 그리고 구조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이 항포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좀 사고 건수 사망자 좀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 통계로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아까도 해수욕장과 비교했지만 실제로 항포구에서는 해수욕장보다 굉장히 많은 사고도 있고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해경 통계를 보니까 지난 2020년부터 제가 봤거든요. 202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익수 사고가 102건입니다. 102건인데 같은 기간 해수욕장 사고는 한 17건 정도였습니다. 무려 이제 수치로 따지면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물론 안전 요원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사고가 이제 예방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항포구는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구에서 익수 사고, 특히 실종되거나 사망자, 대부분 사망자가 많습니다. 같은 기간 26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치도 해수욕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3명이었습니다. 해수욕장은 물론 코로나 때 이제 이용객이 통제되면서 그때 인명사고 제로와 예방 활동도 굉장히 강화되고 해서 인명사고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근데 풍선 효과처럼 항포구 쪽으로 또 이 사고 위험성이 커지다 보니까 인명사고 그리고 실종 사망사고가 8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포구 익수사고 이제 치사율을 한번 봤을 때
대략 한 20%가 넘거든요. 20% 넘는다. 네, 네. 그러니까 사고 대비 사망자를 봤을 때 20%가 넘는데 이게 저희가 교통사고 치사율 이게 1.3%입니다. 그리고 과속 교통사고 치사율이 약 1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고 위험성보다 굉장히 크다. 높은 항포구 물놀이 사고는 그 어떤 사고보다 사망이나 중상 위험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포구에서의 다이빙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실제 과학적으로 좀 수치적으로 좀 분석 같은 게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물론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이 항포구라는 거는 배가 접안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 3에서 한 5m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정을 하고 조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대부분 이제 일반 평균 성인 남성의 몸무게가 70kg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5m 높이에서 그 다이빙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70kg이라고 하는 질량에다가 이 항상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중력 가속도인 9.81을 곱해주고 거기에 이제 높이 5m를 곱해주면 최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량이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위치 에너지량을 가지고 다이빙을 하게 되면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최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산출을 해보면 속도가 대략 시속 한 35km 정도. 시속 35km. 에 달하는 이제 속도로 수표면에 도달했을 때 입수 직전에서 이제 속도가 한 35km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량이 무거운 사람, 그러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다음에 더 높겠네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70kg 몸무게에 5m 정도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시속 한 35km. 네, 맞습니다. 뭐 한 80km 다음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이런 분야에 대한 좀 연구 좀 같은 게 학계에서는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그 수영 다이빙 종목도 있고 지금 이제 많이 한국에서도 이제 공론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 사고에 대한 공론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들도 많이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수영연맹에서도 다이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렸을 때 최소 수심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바다나 실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부위에서 손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손상이 몇 % 발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조사 결과도 많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빙이라는 게 뭐 속도도 속도지만 자세를 어떻게 이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사고 위험성도 더 크고 작고 뭐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속도에 대한 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봐서 이 사람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봐서 이 거리에 대한 실측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에 대한 실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에 대한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속 35km로 다이빙을 해 라고 했을 때 놀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막연하게 이 다이빙을 할 때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문을 부착하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좀 담배를 조금 예로 들자면 담배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담배 가게 그 흡연 경고문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문구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흡연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사진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는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그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이제 경고문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항포구에서의 다이빙에 대한 어떤 경고문을 제시를 할 때도 이런 그 직관적으로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실제 이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경추 손상에 의한 어떤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MRI 사진 같은 것들도 굉장히 그 사례 연구로 많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는 여기서 다이빙을 하면 위험해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서 다이빙 했을 때 너는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위험성을 더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되고요. 입수 자세하고 관련돼서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낙하를 하게 되면서 네. 입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상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갈수록 상쇄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조금 대각선으로 앞으로 이제 다이빙을 하면서 입수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이 방향을 조금 바꿔주는 그런 이제 방법도 필요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리부터 입수를 하거나 아니면 머리부터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두 손을 앞에서 모아서 좀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입수를 하게 될 때 우리 채표면의 넓은 면적을 이용을 해서 입수를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흔히 배치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넓은 면적에 의해서 굉장히 큰 충격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치기를 했을 경우에는 장기 손상이라든지 어떤 관절에서 손상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부터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머리부터 들어갈 때도 손을 앞으로 뻗고 두 손을 모아서 들어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아까 저런 자세로 저렇게 저 속도로 안전하게 뛰어들었더라도 이제 수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입체적으로 저희가 또 이제 물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뛰어들었을 때 이제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수심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뭐 무릎이든 이제 가장 큰 부위, 손상 위험이 큰 데는 이 목 쪽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손을 뻗고 해서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암초에 만약에 머리가 부딪혔을 경우에는 바로 경추 손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아까 척추 손상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의 확률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항포구 구조물에 이제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각도하고 교묘하게 겹치게 되면 허리, 그다음에 무릎 같은 이제 신체 부위가 바로 그 구조물하고 마찰이 되면서 이제 골절상이든 찰과상이든 이제 정형외과적으로는 또 그런 부상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경외과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뭐 다치지 않는 어떤 그런 부상 등을 다이빙을 무모하게 했다가 다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출연한 세 분께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항포구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위한 뭐 안전 요원이나 안전 시설이 없는 게 당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항포구에서의 다이빙 허용해야 한다, 아니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강력히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파제나 이런 어항은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해녀분들도 항포구 주변에서는 이제 물질 작업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포구 내에서의 수영이라든지 다이빙은 저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우리 노병주 교수는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바다를 보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또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피서객들이 더운 여름에 이제 바다를 오면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이제 강력하게 조금 금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사고가 굉장히 지금까지는 과소평가되어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소평가될 수 없는 인사상의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좀 금지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그 항포구의 기능부터 이제는 조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기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어선이 입출항하고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어떤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물놀이객들이 자주 찾는 다이빙 성지라는 또 기능도 있거든요. 이걸 무시할 수는 지금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판포나 김영 같은 경우는
아예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객을 위한 포구가 되면서 포구 물놀이객들을 위한 어떤 편의 시설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샤워 공간이라든지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해관계와 상권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일률적으로 막았다가는 또 다른 또 이해관계나 충돌, 갈등의 소지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 그래서 머리를 짠 게 뭐냐면 이런 이용객들이 많고 주변이 상권에 있는 이런 황포구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과 유사한 물놀이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안전 요원을 임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주시나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제주시 관내 항포구가 대략 한 60곳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2곳 정도입니다. 이 김녕과 판포 이 2곳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또 다이빙 사고 예방 시설이라고 해서 뭐 안전 난간이나 펜스 그리고 현수막들을 달아놓은 게 이제 한 4곳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말 이 항포구는 그야말로 무법지대입니다. 근데 이제 기능이 달라졌고 어떻게 이제 이 항포구에서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가 좀 이제부터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판포나 김녕은 이제 물놀이객들을 위한 이제 상권까지 형성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한 말씀 좀. 판포항이나 이제 김녕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선이 없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는 그 항포구이기 때문에 소규모 항포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주시에서 이제 물놀이 관리구역으로 지정했듯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물놀이 안전구역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시설도 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또 개념으로 이제 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의원님이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항포구에서 그 다이빙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 상품을 또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 상품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사실 이제 부산에서도 해상 다이빙대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에서도 이런 사례들처럼 물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곳에서 그런 해상 다이빙대를 만들 것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해상 다이빙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고 또 관광 상품까지도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그 제도적으로 그런 그 다이빙을 막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대안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더 늦어서는 안 되는 게 물놀이객들이 이제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찾는 게 아니고 해수욕장에서 이제 주변 항포구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판포가 이제 유명해지고 판포가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주변 포구들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배가 드나드는 곳인지 관광어항인지 물놀이객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빙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는 이 심각성을 좀 갖고 이제부터라도 어떤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좀 제도적인 좀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항포구에 적용되는 법이 어촌어항법입니다. 이 법률 안에서는 항포구에서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나 금지 조항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법지대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포구라는 장소의 특수성, 안전 공백 사이의 괴리, 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아까 사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도내 이제 무역항, 연안항을 제외한 이제 항포구는 어촌어항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이제 연안에서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촌호항법이라든가 연안사고 예방법에는 항포구 내에서의 다이빙이라든가 수영에 대한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은 이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이제 현실적인 점을 이제 감안해서는 어촌호항법의 이제 금지행위라든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른 출입 통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선이 없는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어촌호항법에 적용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연안사고 예방법에 적용을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같은 곳에서는 다이빙 높이에 따른 수심을 딱 정해놓고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항포구에서는 이 같은 제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같은 질문에 우리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내 수영장에서의 다이빙 이제 그 다이빙 종목이 가능한 이제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 수영 연맹에서는 이 수심을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m의 스프링보드에서의 다이빙, 그 다음에 5m, 10m의 플랫폼 다이빙들이 있는데 이런 다이빙대에서 그 다이빙 경기가 진행이 될 때는 수심이 최소 4에서 5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리 항포구에서의 다이빙은 이런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실내 수영장과 달리 이제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이런 항포구 같은 경우는 이 조류의 영향도 있고 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에 따라서 수심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 바다에는 장애물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심에 대한 기준을 사실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조금 제가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심 안내봉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이 수심 안내봉의 높이를 알 수 있는 수치를 적어 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수치에 따라서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몇 미터 이내에서는 빨간색, 뭐 노란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근본적으로 금지시키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분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가이드를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용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이빙을 위한 최소 수심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내 수영장 풀에서는 수심이 1.3에서 1.5m 정도 되거든요. 일반 이용객들 그리고 동호인들은 다이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강사나 어떤 통제 인력, 안전 요원의 어떤 그 케어가 없이는 다이빙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항포구는 이런 통제권이 사실상 밖에 있는 무법지대인 거죠. 그래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수영장을 가면 수심이 적혀 있고요. 다이빙 높이가 적혀 있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바다의 수심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항포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심봉 이 얘기 하셨는데 이제 관할 지자체에 저도 이제 이걸 여쭤봤거든요. 이게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하지만 또 어떤 답변이냐면 그렇게 해서 수심봉이 있으면 오히려 이용객들이 더 몰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안전사고도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논의가 지금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포구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수심, 그다음에 이 정도의 높이를 준수해 달라는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입법적으로도 이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그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어촌어항법 금지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물놀이나 어떤 수상레저와 관련된 규정은 전혀 없었는데요. 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실제 사고까지 나면서 이제 그 어촌어항법 금지 행위에 그 야영, 그다음에 취사, 그리고 항포구 내에서의 물놀이, 그러니까 다이빙을 포함한 물놀이 행위를 이제 그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행위에 포함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이제 발의가 된 내용에 그 개정안에 포함이 됐고요. 발의가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 근데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아니고 일단 강원 지역에서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출입 통제 규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법, 그 다음에 항만 관련 법에서도 그리고 공원시설 관련 법에서도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출입을 불가피하게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어촌어항법, 그러니까 항포구가 적용받는 어촌어항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아직까지는 전무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런 출입 통제 규정도 생기고 개정안에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과태료, 이 규정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최소 50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 규정도 일단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입법 논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의 예방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m를 수심이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얕은 수심이라고 정의를 한 게 1.5m입니다. 그래서 1.5m 이하는 얕은 수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현재 그 항포구에서의 다이빙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 수심, 얕은 수심 밑으로 떨어질 때는 조금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를 개인 과실로 볼 것이냐, 사회 재난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제주도가 재난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항포구 일대를 다이빙 금지 지역으로 추진하려다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양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제 명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 조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이빙 이러한 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법 개정에 어려움이 처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김용현 기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촌어항법이라든가 연안사고 예방법에 충분히 그러한 부분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 개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 교수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제 금지된 장소에서 만약에 다이빙을 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이 개인의 어떤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자체나 어떤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안전상의 어떤 조치나 관리 소홀의 어떤 이제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의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어떤 안전주의 의무를 어긴 이제 과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개인 과실이 크다 이쪽으로 보고 있고. 김용호 기자는 어떻습니까? 예, 그 사회재난으로 봤던 근거가 재난부서에서 이거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난부서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가 안전총괄과 이쪽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포구는 그 수산 파트에서 해양수산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이 문제 제기를 재난부서에서 해서 재난 쪽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사회재난이든 자연재난이든 재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좀 어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과실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재난의 영역에 포함시킬 것이냐, 재난부서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근데 막상 이 항포구를 관리하고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이제 관할 부서에서는 반대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반대인지 모르겠지만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부서 간 그 해석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항포구를 물놀이 재난법에 근거해서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보도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분도 해양수산과가 아니었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했고 저희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서 보도를 했는데 결국 1년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수욕장 개장일을 맞춰서 후속 취재를 해보니 이제 이게 무산됐다는 말도 들었고요. 결과론적으로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서로 부처 간 의견 차로 인해서 이게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재난이든 뭐 항포구 관련 법이든 어떤 식으로라도 이제는 어떤 규정이 좀 있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예방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뭐 상황이 뭐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뭐 천천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회 중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기자 먼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항포구는 여름철 익수 사고가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도 항포구 물놀이 객 때문에 주야간 조업 활동에 피해가 있다고 하고 특히 소음 민원도 있다고 하고요. 이를 이제 해경이 단속을 하려고 해도 해경도 관할 법도 없을 뿐더러 항포구는 단속의 관할권도 아니어서 현장에 가더라도 단속의 실효성이 지금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물놀이 이용객들, 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해경에서도 어떤 근거로 우리를 단속하느냐라는 말도 들었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소송의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도 없고 관할권도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지금 해야 한다는 게 우선 급선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항포구 기능에 맞게 제도 정비도 이제 관련 있어야 되고요. 국회 입법안, 이번에 어촌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이 입법 다른 건 몰라도 이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무부처가 동의안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이 상정이 되고 논의가 시작될 건데요. 이번 기회에 어떤 성과가 나서 이를 근거로 어떤 다양한 예방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미뤄져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병주 교수께서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다이빙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고요. 근데 이런 사고가 계속 되풀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분명히 이제 제도적인 어떤 허점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회피라든지 아니면 또 시민 의식에 대한 어떤 부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나에게도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라는 이제 좀 자기 방어적인 어떤 태도의 어떤 시민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제화뿐만이 아니라 좀 어떤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도 마련이 돼서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좀 접근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모든 도민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조금 안전하게 이제 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좀 시발점, 공론화가 되는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홍식 의원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포구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생업에 이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어촌호항법이라든가 연안사고 예방법을 조기에 개정을 해서 또 그에 따른 또 후속 조치로 조례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 그리고 해수부, 국회의원 또 해경청과도 긴밀히 저희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항포구에서의 다이빙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시된 여러 의견이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